저는 왜 저렇게까지 반응하는지 정말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러는 거예요? 우리 모르게 못된 일을 혹시 많이 하셨어요? 저는 인생사에서요. 네. 누가 저를 괴롭혔다고 보복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성남시장 할 때도 경기도지사 할 때도 누구를 해코지 해가지고 내쫓은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하도 이해가 안 되니까 네. 특히 앞장서는 게 권성동 의원이에요. 네.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입만 열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뭐 피바람 불 거라고 복수의 칼을 휘둘러서 막 그러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 어둠의 민주당은 아니냐 뭐 그 열혈중앙 중앙대학교 그 학생회 그게 의혈중앙이래요. 의회 죽고 참여 살자. 네, 그래서 누군가가 최근에 이렇게 그 11분짜리 그 출마 영상을 이렇게 보고 있는 권성동 의원의 뒷모습을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이제 이재명의 출마 선언을 보고 있는 의혈중앙 어둠의 민주당은 의혈중앙 자꾸 그렇게 해서 이재명을 더 띄워주고 있는 거 아니냐 권성동이. 얼마 전에 어록집도 하나 내주셨죠. 아, 예, 또 망언집이라고 했는데 명언집이더만요. 명언집 아니었어요? 예, 그 망언집이었어요 원래. 저도 처음에 보자마자 아니 왜 원래 민주당에서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데 왜 국힘당에서 이걸 만들었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하고는 보통 사람들하고는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이 지금 거꾸로 서 있는. 망언집이라고 만들었는데 저도 읽어봤거든요. 네. 뭐 내가 나쁜 말 한 건 아닌데. 아니 이렇게 훌륭한 말씀을 많이 하셨단 말이야. 사람들이 놀래더라고. 근데 그 제가 한번 TV 토론 나가서 홍준표 대구시장한테 그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앞에 전제를 붙였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저도 아는데요. 민주당에서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한테 한 거하고 똑같이 맞아요. 그 말씀하시죠. 국힘당 주요 정치인들한테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 틀어가지고 수도 없이 기소하고 일주일에 3번, 4번 법정에 나오게 만들고 그러고 저 사람 사법 리스크 있어.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더니 그 홍준표 시장이 그 시장님이 그래야만 민주당 지금 뭐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일각에서는 확 해야 돼라는 사람도 있어요. 일단은요. 그 실용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거 사실은 그 뒤지로 쫓아다니는 그 에너지로 딴 거야 돼요. 힘들어요 그거. 그 정말 피곤해요. 그리고 괴로워요. 사람을 괴롭히는 게 즐거운 사람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에너지 쓰는 게 너무 아까워요. 이 짧은 5년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구를 옛날에 너무 멋졌지. 그래가지고 그걸 쫓아다니면서 뭘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즐겁지 않아요. 근데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뭐든지. 그동안에? 이런 말씀이요. 매기를 해도 안 믿고. 안 믿어요? 분명히 거짓말일 거다. 이런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줬어요. 내가 성남시장 된 다음에 나를 괴롭히거나 또는 뭔가 문제를 일으키던 사람들 내가 다 내쫓지 않고 교정해서 다 썼다. 근데 경기도지사 하면서 산하기관장 뭐 강제로 뭐 어떻게 내쫓은 거 있냐? 없다. 다 데리고 성과 내게 했다. 그래서 인정받는데 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고 그럴 마음도 없는데 끊임없이 이재명은 분명히 그럴 거야. 그래서 제가 결론은 그거죠.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그까지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까지만 해야 돼요. 뭐는 안 하셔도 돼요. 그거 아닐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 어떠세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저러지? 그러게요. 그러니까 국민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진짜 우리 이재명 의원님의 그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게 자서전에도 나와 있고 그 고생을 한 그 도수가 그 보통 도수가 아니에요. 이 뭐 산업재해로 신체적으로 당하고 뭐 맨날 두드려 맞고 뭐 그런 가운데서 또 그 고시를 본다고 고생하고 뭐 하여튼 그 삶의 역정이 이건 드라마틱해도 이렇게 드라마틱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나같이 좀 편한 가정에서 큰 사람의 입장에서는 더 끔찍하게 그게 공감이 와요. 상상이 잘 안 되죠. 그렇게 살았다는 게. 이렇게 더 괴롭고 그게 얼마나 이게 한 인간으로 받기 어려운 거냐.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런 체험을 해본 사람이
이 나라의 리더가 돼봐야 이 정치라는 게 번지수를 네. 찾는다고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쁜 놈들도 다들 계속 해먹었는데 해방 여태까지 이 우리 사회 제일 밑바닥에서 고생한 이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건 아니 그 기회를 내가 억지로 주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프로세스에 따라서 가는 건데 왜 거기에 대해서 그 헛소리들을 하냐 말이야. 어? 난 이거는 하나의 사상가로서 양심 있는 학자로서 그건 정말 국민들한테 외치고 싶어요. 너희들 이러지 말아라. 그거밖에 없지. 그건 뭘 왜 그러냐 그 원인을 분석할 거야 뭘까 하는데 이거는 정말 내가 보기엔 이거는 사건입니다. 되시면은 그리고 아무리 잘못돼도 그 어렸을 때부터 축적되어 온 그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정의감이 결국 우리 사회에 큰 보탬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결국 중요한 게요. 사실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왜 사는가? 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 안 하겠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였냐면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즐겁기를 원하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죠. 네. 어떤 때가 가장 행복하냐? 저는 제가 뭔가를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그 결과 때문에 행복해하는 걸 보면 저는 행복해요. 그게 그러니까 제일 정치를 행복해요.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정치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예를 들면 제가 막 계곡 가서 막 설득하거나 아니면 압박하거나 뭐 재정 지원하거나 해서 싹 정비를 했더니 거기 수백만 명이 가가지고 즐겁게 애들 지금도 사람들이 사진 찍어서 올려요. 그럼 얼마나 더 행복해요. 그 옛날에는 막 그 닭죽 5만 원, 6만 원 주고 안 사 먹으면 계곡에 들어가지도 못해서 애들 데리고 쭈삣쭈삣 하던 그 수많은 가족들이 이제는 막 자유롭게 막 튜브 들고 가서 그 장면을 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사실은 각 영역에 있거든요. 각 영역. 예를 들면 몇십만 원 없애가지고 온 가족이 죽어버리자 이래가지고 떠나는데 제가 50만 원은 연 1% 이자로 조건 없이 빌려준다. 대신에 인터넷으로는 안 되고 와라. 네, 기본금융. 기본금융. 네. 50만 원 빌려줘. 그 때문에 정말로 고맙다. 우리 죽을 거 살았다. 이러는 걸 보면 진짜 행복하거든요. 그 500억인데 경기도 예산에서.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 행복한 게 누군가를 괴롭혀가지고 막 이렇게 날리면 행복한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안 행복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누구 감옥 보내면 행복한 사람이 있었어요. 맞아요. 옛날 옛적에 어느 나라에 누구 감옥 보내면 행복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부부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국힘당 분들은 이 방송 안 보실 거예요. 그러겠죠. 근데 누가 셔츠로 잘라가지고 이것도 올려서 자기도 모르게 볼 수가 있거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을 괴롭혀서 그 사람 감옥 보낼 때 행복 안 하시대요. 우리 이재명, 정치인 이재명은 자기가 한 일 때문에 누가 행복해하는 걸 보면 행복하시대요. 네. 누가 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는 거는 제가 괴로워요. 본인이 괴롭대요. 재미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플랜카드 좀 그만 붙이고요. 그러니까 출마 선언할 때 이재명을 무찌르다 이런 얘기 좀 그만 좀 하시고 어떻게 국민을 행복하게 할 건지 얘기하시라고. 그 도대체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진짜? 아는 만큼 생각하는 거죠. 좋은 말씀이신데. 그래서 저는 설득하는 걸 포기했어요. 설득해도 안 믿어요. 그래서 결국은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려면 대통령이 돼야 돼. 먹어봐야 돼. 꼭 먹여봐야 돼.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려면 대통령이 되셔야 되겠네. 그래서 저는 그 국회에서 많이 보잖아요. 네. 그 사람들. 제가 보면 형님 뭐 이렇게 하면서 저는 보면 반가워요. 네. 그리고 좀 그만해.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럼 막 되게 멋져 보여요. 의열중앙도? 오열주왕도 엄청 멋져 보여요. 근데 제가 그 사람들한테 사실 비공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정치를 하면서 행복하세요? 딱 행복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하는 당신이 행복해야 국민도 행복한데 행복해요 진짜?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엄청 괴로워해. 왜 괴로워하면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행복하고 타인도 행복하고 국민도 행복할 길이 있거든요. 네. 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요? 뭘 저렇게 해가지고 죽이겠다고 해가지고 괴로워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모자라는 거지. 그 비열한 자기 보신. 이게 자기 보신이 그 비열한 방법으로밖에는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제가 이 의원님께는 안 여쭤볼게요. 이런 말씀 들으면 다 좋아할 텐데, 모범 답안이고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한쪽에서는 이번 내란 관련 그런 사람들, 뭐 범죄 저지른 사람들 윤 정권에서 완전히 이거 손을 봐야 된다. 이거는 강력한 응징을 해야 다시는 이런 일 못하지. 또 좋게 넘어가면 또 그럴 거 아니냐, 이런 말씀 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단죄를 하는 문제하고 이제 용서를 해야 한다는 그런 게 있는데, 저는 단죄를 하지 않으면 통합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죄는 사회 통합을 위한 단죄예요. 네, 통합을 위한 단죄. 통합을 위한 단죄예요. 그러니까 복수를 위한 단죄가 아니고. 복수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직접적으로 타의적으로 끌려 나온 뭐 군인이라든가 뭐 지휘관급에서 이런 건 뭐 대대적으로 과감하게 용서를 하고, 그러고 아주 악의적으로 한 사람들은 사전 공모하거나 아주 나쁘게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철저히 단죄를 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통합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안 하고 가면은 우리나라는 정말 후진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살아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했던 얘기인데, 통합하고 봉합은 다른 거예요. 그냥 일단 무조건 꼬에 덮어놓는, 이게 통합은 아니죠. 그렇죠. 예, 분명하게 진상은 가리고 책임질 건 책임지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이유 때문에 쓸데없이 뒤져가지고 괴롭히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뭐 나올 때까지 터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는 거.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응보예요. 이제 복수죠. 복수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나쁜 짓 한 만큼 대가를 치른다. 국가가 대신 복수해 주는 복수는 거죠. 그죠. 또 하나는 예방 효과예요. 반복하지 않게. 네. 예방에는 두 가지가 있죠. 그 사람이 다시 그 짓을 하지 않게 하는 거. 소위 특별 예방이라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러면 안 되는구나 하고 해서 다른 사람이 따라하지 않게 하는 거. 일반 예방. 이 예방과 응보, 이 두 가지가 형벌의 목적인데, 예방 효과도 없고 응보는 충분히 했다면 그건 말로 가둬놓고 괴롭히면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냐고요.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으로, 형사 범죄로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꼭 내란범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러면 내란 사범은 어떡할 건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내란 사범 문제는 사실은 군사 쿠데타, 이거 다시는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전두환 이 내란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은 수백 명을 죽였잖아요. 아직도 그 사람이 지시한 군인들 때문에 총칼로 장애인 되거나 정신적으로 문제되거나 이런 사람 많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군사 쿠데타를 시도했어요. 피해자가 아직도 살아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충분히 책임을 못 지고, 뭐 성공하면 좋고, 성공 안 해도 뭐 얼마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네, 이 생각을 하면 어느 나라처럼 쿠데타가 6개월에 한 번씩 벌어지는 상황이. 볼리비아입니다. 볼리비아. 그리고 맨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192번째 일어났습니다. 200년 동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상황은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 사회의 근본 질서를 뒤흔들어서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이런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거기는 완벽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에 대해서 확실하게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백하고 협조하고 하는 경우는 그건 또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겠죠. 어쨌든 그 과정이 필요하고요.